자, 안녕하십니까. 넥스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우리 넥스원이요. 이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원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자, 방산 섹터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이 테마로 올라가기 마련인데, 자,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다음에도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자,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는 계속 우상향되고 있다. 자, 12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사실상 방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방산이요. 굉장히 이 기술력을 좋다는 거는 알았지만, 인증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다. 왜?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 전쟁으로 통해서 이 천궁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요, 엄청난 요격률을 기록을 하면서, 자,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금 방산 섹터에 대해서 넥스원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장에서 5.6% 빠진 이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어디에서 타점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토대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영상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앞으로 넥스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넥스원이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인 수주 현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사실상 진짜로 그렇게 수주 현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동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은 어디냐면, 이 아랍에미리트, UAE, 그리고 사우디, 자, 이라크 같은 이 중동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기업, 넥스원에서 천궁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패트리어트 가격보다 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요격률은 높고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납기일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넥스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중동이란 전쟁 리스크가 끝나면,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요격에 대한 이 기술, 그리고 이제는요,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는 기술, 돈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 미사일에 대한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미사일에 대한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로 채워야 되냐? 자, 기술력 좋고, 자, 가성비 싸고, 자, 이렇게 좋은,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천궁, 넥스원에 대한 천궁에 대한 미사일 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많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쌓여있던 매물대들에서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전 심리에 와서 매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 고점에 물렸다가 주가가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는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본전에 왔다고 해서 매도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도를 하고 코스닥은 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이 선물 매수가 지금 누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선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자, 이 파생 정보에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 어떤 것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량에 대한 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관들은 조금 마이너스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외국인들,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주식에서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주식에서는 지금 매도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주말간의 미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금, 토일 동안 휴장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장에 열리는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어떻게 조금 더 리스크를 해지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특히나 방산 섹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수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방산은요, 사실상 전쟁이라는 지정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잔고에 대한 흐름들을 봐야 된다. 이 원전과 비슷한 형태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넥스원에 대한 수주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넥스원에 대한 수주 현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넥스원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넥스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넥스원. 자, 넥스원을 보면요. 지금 이 사업보고서에 지금 수주 현황이 담겨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수주 현황을 보는데,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중요한 거는 수주 현황, 잔고가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수주 잔액이요, 26조 원 가량이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모르긴 몰라도 2025년에 자, 4조 4천억 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는데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거의 약 한 6년치 정도의 매출 규모가 쌓여져 있다는 건 지금부터 넥스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6년 동안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주잔고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주잔고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지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수급을 좀 보면요, 이 세력들은 조금씩 매도하는 물량들을 받아갖고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세력들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한 차례 주가를 띄운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우는가 싶더니 분봉 차트로 좀 볼까요? 자,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주가를 띄우는 척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유도하고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약간의 차시한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넥스원은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여기에서 1번, 2번, 3번 패턴이 보일 때 여기에서 매수 패턴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는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상방의 추세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패널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점에서 지금 이 디스카운트 구간, 이 1과 0 사이에서 이 중간값,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중간값이 여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랫단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디스카운트 구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무슨 말이냐, 세력들은 이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 아랫단에 왔을 때 매수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 오고 이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에 타점들을 잡아드렸던 걸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락으로 하락 1번, 2번, 3번 패턴을 보인 다음에 주가는 크게 날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왜 어떻게 잡아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저점 바닥,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하고 이 평균값이 어디예요? 자, 0.5 부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윗부분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이 디스카운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인된 구간에서 이 밴드 안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보시면 이 하단 부분에서 이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아래 부분에서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갔냐?
보시면은 자 디스카운트 구간이 이 밴드 안에서 매수가 진행됐다. 1차 목표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고 1차 목표가는 이 고점 부분을 뚫게 되면 일단은 분할 매도하면서 자 2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줄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상방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방의 추세를 깨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상방의 추세가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다시 한번 이 상방에 대한 추세를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 타점을 가져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수가 진행됐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챙겨간 거예요? 5%라는 수익률을 챙겨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분할 매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었냐? 아, 올라가면 팔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너무 빠르게 익절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꼭 한 다음에 그 나머지 차익으로 가지고 주가를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꺾였을 때 매도하는 전략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고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피보나치를 돌려보면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딱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디스카운트 구간에 안 들어왔죠. 자,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 구간에서는 사고 싶은 생각들을 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 기준과 원칙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을 기다렸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패턴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 말대로 여기서 매수가 됐던 분들은 여기에 단기적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챙겨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랑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넥스원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들을 챙겨가시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고 여기에서 이 지지 구간 평행선의 이 상방의 추세에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타점들을 조금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공유되는 타점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아래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3485-4894번 이 넥스원의 넥스 라고 문자 한 통 주신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문자 한 통으로 다 문자도 무료고 제가 타점 잡아드리는 것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넥스원에 대한 관점만이라도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채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방에 대한 추세가 깨지는지 지지를 하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들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타점들 공유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3485-4894번 넥스원에 넥스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나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기준과 원칙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방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 시나리오를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들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